1975년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서 73년 석유 파동 때문에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건설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2주 동안 어떤 환경인지를 파악을 해서 왔는데, 그 관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너무 덥고 50도가 되는 더위이기 때문에 너무 덥고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가서 그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정주영 회장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중동을 갔습니다. 5일 만에 갔다 와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은 건설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 더위, 그죠? 물도 부족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건설하기에 좋은 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는 모래하고 자갈이 많아서 자재를 수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와서 물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비가 안 와서 사실은 1년 내내 공사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비가 오면 공사하기가 힘든데 비가 안 와서 오히려 공사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물이야 어디서든 실어 오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50도나 된다는데 그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낮에는 천막을 치고 잠을 자면 되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밤에 시원하니까 밤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비서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서에게 이 현대건설에서 중동 건설을 맡을 텐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어둠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별은 밝게 빛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어둠이 오히려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고, 또 한 여학생은 10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여학생이 통역을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 3년 정도 있었던 여학생이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문장이 너무 매끄럽고 발음도 너무 좋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10년 동안 살았던 여학생은 영어 발음도 좀 별로 안 좋고 또 문장도 매끄럽지 못하고 영어를 오히려 3년 한 여학생보다 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3년 있었던 여학생이 더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물었는데, 그 여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영어를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봤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라이언킹이면 라이언킹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하는 영어를 계속 따라 하는 거죠. 따라하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영어 노래들을 이렇게 다 다운을 받아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영어가 나오면 그 영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많이 길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학생은 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이 10년 살았던 이 여학생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학생은 나름대로 한국어를 잘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과, 그러면 사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죠? 예, 애플, 그죠? 애플. 또 사과. apologize, 그죠? 미안해하다, 사과하다. 미국 사람들은 사과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한국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미지, 그죠?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면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문장을 다 만들어 놓고 영어 문장을 번역해서 이걸 말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이제 영어 교육이 대부분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영어 강사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영어를 이렇게 하면 영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다 한글 단어로 있다가 영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법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저도 이제 그 슈렉이라는 영화를 막 7번씩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영화들도 막 10번 막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 다음 화면이 그 다음 화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대사를 할지를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어 교육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인드도.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참고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경청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내 이야기처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처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완전히 비우고 그 다른 사람의 얘기, 지혜,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경청인 겁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정말 큰 힘은 바로 타인의 지혜를,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청에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의 이름은 편작이었어요. 여러분 편작 들어보셨나요? 이 편작의 아버지는 천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 아버지의 천식을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편작의 친구들이 편작을 좀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의술이면 아버지의 천식 정도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작이 정말 아버지를 혹시 미워하나? 아니면 천식은 고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편작이 먼 나라에 갈 일이 생겨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그 편작과 친했던 친구가 내가 편작 대신에 이 천식을, 이 아버님의 천식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천식을
고쳐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편작이 기뻐하겠지, 아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작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천식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쳤나 알아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천식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 편작이 그 친구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와서 이 친구는 편작이 나에게 고마워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편작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자네 왜 그렇게 했어? 자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는 어리둥절했죠. 왜 내가 자네 아버지를 죽인 거지? 나는 자네 아버지의 천식을 고쳐드렸을 뿐인데. 나중에 편작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편작의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천식을 고쳐준 게 왜 큰 잘못인가? 그때 편작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식 때문에 몸을 조심하셨어. 먹는 것도 조심하셨어. 원래는 먹는 거 좋아하시고 몸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천식 때문에 몸을 관리하시고 생각하셨던 분이야. 근데 자네가 천식을 고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얘기를, 편작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됐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천식이 병이었지만 이 편작의 눈에는 천식이 병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켜주는 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어려움이야, 문제야,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위대한 위인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흔수를 두셔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의 실력을 발휘해도 나와 비길 수는 있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또 위대한 사람의 시각으로, 위대한 멘토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인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인드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 시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의, 또 지혜로운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여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타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나보다 장기를 더 잘 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훈수를 뒀던 친구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을 보시고 그들의 시각으로 어려움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묻고 교류하면 거기서 엄청난 훈수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귀한 마인드 강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